지난 10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갓 태어난 강아지가 SNS를 통해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시청각 장애와 털이 자라지 않는 몸 때문에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입양되기 쉽지 않아 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반려견은 키우기 쉽지 않아 보통 입양을 꺼리지만 이들은 반려인의 애정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반려견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이 녹내장이나 백내장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다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해 안압이 높아지거나 외력이나 감염으로 인해 안구가 손상되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견의 시력이 많이 손상되게 되면 주변 물체와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인이 집안의 반려견과 부딪힐 만한 물체들에 완충작용을 하는 스펀지 패드를 부착하고 가구 사이의 간격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또 반려견 머리 주변을 두르는 보조기구를 착용시켜 주변의 물체를 인지하도록 유도해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구는 몸집에 따라 적당한 무게로 골라 반려견의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한편 사람보다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는 반려견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유전적인 질병이나 감염 혹은 외력으로 인해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반려견들은 소리에 둔감해 상대적으로 얌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려인들이 내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아 종종 반항심이 강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견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반려견들보다 반려인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훈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반려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반려견이 반응하도록 훈련합니다. 반려견이 반응했을 때는 간식을 주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신경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강아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려인들이 반려견의 다리와 근육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반려견을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 산책을 시켜주는 것도 좋죠. 반려견이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반려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인내와 애정으로 장애를 가진 반려견을 돌본다면 충분히 더불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장애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할 만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면 얼마든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반려견도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